안녕하세요. 성공스토리 쇼쇼쇼의 이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울릉도 사동항편에 이어 이렇게 2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편의 주제는요. 국내를 넘어 해외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도전, 극복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에 딱 맞게 해외물 진하게 드시고 들어오신 세 분을 여기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Dzień dobry. 안녕하세요. 폴란드 크라코프 폐기물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던 서진욱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셀라마 빠기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라자왈리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유경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멍지야, 브라질 CSP 일관 제철소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던 강종민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국기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국기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해요. 이만큼 이게 특별한 인연이 세 분한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2005년 입사 동기고요. 근데 이제 각자 또 해외에도 있었고 본부도 다르다 보니까 간간히 이제 소식도 묻고 밥도 먹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 분의 동기 케미 기대해도 되겠죠? 아우, 너무 많이 부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대면대면해요. 대면. 네,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할 건데요. 성공 스토리라고 외치면 쇼라고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스토리 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폴란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폴란드 크라코프 폐기물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당시 우리 회사에서 참여한 최초의 유럽 프로젝트로서 에너지 환경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현지 회사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리 회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을까요? 해외 영업그룹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후 프로젝트 소속으로 옮긴 다음에 보일러 및 기계 분야의 설계, 시공, 그리고 시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 처리까지 진행했습니다. 초도 진출국인데 언어까지 어려우니까 현지인 분들과 소통하고 일하기가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진짜 손짓 발짓 써가면서 현지인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인들이랑 대화할 때 현지 슬랭을 약간 섞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대부분. 반에 가서는 현지인들의 애경사,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까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나름의 연설 같은 것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프로젝트가 뭐 끝에는 굉장히 또 힘들었던 일도 들었던 것 같은데 보일러 수압 테스트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이벤트를 저희가 최초 공정 계획을 세울 때는 가을쯤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겨울에 하게 된 거예요. 겨울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압 테스트를 하려면은 보일러 안에 물을 가득 채워요. 보일러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만약에 얼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팽창하겠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지. 그렇죠. 그럼 터져버리죠. 그럼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얼어서 터져버리면은 보일러는 빵! 네. 프로젝트를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에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보일러 위에 비닐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비닐하우스를 만들면은 한겨울에도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울 수가 있죠.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일러 사진이에요. 이게 높이가 33m고 폭이 40m 되니까 철거 바깥으로 전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 그것만 봐도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미쳤다고 했었는데 그죠? 벤더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끝에 내린 결론이 네. 외부 온도가 10도, 물 온도가 5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자기들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받아냈죠. 정말 크라코프 시내에 있는 온풍기는 저희가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온풍기를 한 40, 50대 정도 설치했던 것 같아요. 40대요? 네. 와. 사실은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이게 만약에 겨울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겨울로 밀리게 되면서 이미 공기가 3개월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겨울에도 수압을 못하게 되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정말 미친 듯이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방법을 찾은 끝에 저희가 찾은 방법이 비닐하우스를 씌우자였습니다. 아침에 딱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침에 발주처도 모시고 성능 테스트하는 외부 기관도 모신 다음에 10도 찍자마자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죠. 108바에서 30분 동안 유지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테스트 성공한 순간 정말 모든 걸 다 이뤄낸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테스트 끝나고 제가 겨울 휴가가 계획돼 있었거든요. 갈 수 있겠구나.
과거 일이지만 박수. 폴란드 크라코프 소각로의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 현지 벤더, 현지 정부와의 신뢰 구축과 설득 과정에서의 정성, 그리고 끈질긴 집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참여한 인도네시아 라자왈리 프로젝트는 그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55층 레지던스랑 그다음에 27층 오피스 한 개동씩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딱 중반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돼서 가장 심할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일 바쁜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정부로부터 그 현장 폐쇄 명령도 떨어졌고 작업자들도 서둘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현장이 진짜 큰 위기였겠어요. 많은 작업자들이 이제 숙소를 자기 동네에 이렇게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동네 분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동네 분들은 사실은 반갑진 않았죠.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그 원로분들을 또 직접 찾아뵙고 그죠. 우리 이렇게 관리하겠다. 네.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마을 주민분들을 설득하신 거. 근데 결국은 숙소를 했죠. 진짜요. 그 차장님과 그 팀원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근로자분들이 잘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느낌인 게 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 진정성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하면 또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역시 이신점심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안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부분이 다른 점들이 좀 있었어요. 한 개층에 20일씩도 걸린 적도 있었고 와, 20일이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오래 걸린 거지. 선배님들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여쭤보고 또 뭐 저도 이제 그때 배웠던 노하우들도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현지 문화나 정서에 녹여가지고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쓴 거야? 예를 들면 형틀 작업이 있으면 형틀을 조립하시는 분들은 조립만 하게 하고 운반을 하시는 분들은 운반만 하게 해서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좀 밀리면은 좀 업무가 티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작업을 했어요.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보상도 따로 이렇게 주고 그랬겠네. 호이스트카를 태워줬는데 층이 55층짜리기 때문에 이거를 걸어 올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호이스트를 타면 롯데월드 큐패스처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이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호이스트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작업을 빨리 하고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대박인데? 저희를 믿고 원팀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주셔서 보통 6일, 마지막에는 5일까지도 단축을 시켜요. 20일 걸리는 20일에서 거. 5일이요? 와, 박수, 또 박수. 제가 수행한 폴란드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모두 공통적으로 신뢰 구축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진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는요, 현지 문화와 정서, 해당 국가에 대한 시스템,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 그리고 공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절한 성과 보상도 잘 활용했던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품고 있는 브라질로 떠나보겠습니다. 예, 저는 브라질산 CSP 일관 제철소 건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만 5조, 연간 700만 명이 동원되는 등 당시 해외에서 우리 회사가 수주한 그 단일 플랜트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루에 최대 뭐 1만 명까지도 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규모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 인력 채용하고 한국 직원들 비자 발급 지원 그리고 직원들 급여 관리를 수행하고 왔었습니다. 그럼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력 관리에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브라질도 그 이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외국인이 한 명 와서 이제 일을 하게 하려면 그만 현지인이 이제 2배수로 채용을 해야 돼요. 한국인이 100명이 들어오면 200명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기 조율하고 뭐 서로 협의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한국이 어떤 인식이었어? 그 2002년 때 월드컵 개최했던 나라 그 정도로는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런 거는 좀 몰랐지. S사, 뭐 핸드폰, 그때 당시에 뭐 현지인들이 쓰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거 핸드폰 쓰는 거 그거 어느 나라 건지 알아? 야, 그거 한국 거야. 그게 뭐 제철 기술도 엄청 높은 수준에 있고 건설 기술도 높은 수준에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포스코 건설이 당시 이제 건설이었으니까 포스코 건설이 업무들을 우리가 다 기술을 가지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직원들 많이 동기부여도 시켜줬고요. 뭐 애사심도 많이 높여줬고 했었죠. 축구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바로 볼부터 찬다고 막 그죠, 그러는데 그죠. 그런 롱런. 그래갖고 뭐 축구 한번 하자고. 벌써부터 되게 슬픈 결과가. 뭐 진짜 역시나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축구 뭐 핸디캡 할 게 뭐 있어? 너네 맨발로 뛰어라. 우리는 저 신발 신고 뛰겠다. 와, 근데도 볼이 막 발에 그냥 붙어 다녀요. 그냥. 예. 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막 한국 직원들이 이제 그 매니저 입장에서 맨날 뭐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그거 축구할 때만은 거의 뭐 우리가 신급으로 바라보니까 되게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본인들도 재밌어 했었어요. 남미 나라와 아시아 나라들이랑 일하는 맛이 엄청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차이가 커가지고 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일화가 있을까? 일단은 브라질은 근로 문화가 노동자 인권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단체 행동이 조금 보통 이제 파업이죠. 길게 뭐 한 달 정도 파업한 적도 있었고 뭐 그때는 뭐 공사가 다 올스톱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전에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겠구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 잘 모르고 이제 뭐 우리는 딱 공사 비용만 뭐 책정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파업이나 뭐 약간 이런 단체 행동으로 해서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것도 다 공사 비용에다가 좀 반영을 해놓고 좀 그렇게 했었지. 역시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초반에 이어졌던 그런 리스크 있는 그런 것들을 후반에 이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간단히 한 줄로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스케치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럼 첫 차장님부터 뭐라고 쓰셨는지 볼까요? 짜잔. 오. 창의적 문제 해결은 성공을 이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경도 차장님 보여주실까요? 저는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원팀이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진정성을 갖고 현지인들과 하나가 된다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 아까 쓰시는 거 봤더니 제가 못 읽는 글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짜잔. 네. Un sentimento verdadeiro y sincero conquista corazones. 뜻은요, 진실하고 진실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라는 뜻인데요. 현지 사람들과의 소통과 신뢰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다중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공 스토리가 잘 알려져서 초도국가는 물론 기진출국가에서도 포스코 ENC만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잘 수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성공 스토리 쇼! 쇼! 쇼!